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 하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났으니 벌써 결혼 5년 차가 넘어갔네요. 저희 부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왔었고 현재 3살 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리를 자주 비우길래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가 왔다고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래간만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국내 최대의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 상당히 바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 생활이 한가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로펌에 입사하고 나서부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며 몸도 불편하신데 먼 길을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육아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도 좋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만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있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계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 우리가 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내 얼굴 보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시간을 가지는 건데 함께 있는 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도 아예 꺼내지를 말지 왜 사람 기대하게만 만들어? 같이 나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분에 바깥바람도 쐬고 좋았잖아. 너는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여?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잠깐 자리 비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전에 일했던 로펌과는 급이 다른 국내 최대 대형 로펌에 입사했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 거라고.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날 하늘 보듯 했을 텐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인 내가 이런 대우나 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당신이 이러는 거 이해 못할걸?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라고. 아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나 지금 중요한 사람 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장모님한테는 나중에 같이 저녁 먹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바쁜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 사건 검토 중에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남편은 저를 식당 앞에 놔두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너무 서운했던 건 집에까지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가는 길에 잠깐 태워줘도 되는 걸 그것조차 귀찮았는지 저보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바쁜 것 같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추는 순간 남편의 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얼굴이 보였는데 누군가 건물에서 나왔고 남편은 밖으로 나온 여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차 문까지 열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차에 여자와 단둘이 올라탔다는 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려고 택시 기사님한테 부탁을 하려 했는데 이미 택시는 신호를 받아 반대편으로 출발해버렸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에 근무를 하기 전에 다른 로펌에 있었을 땐 가정이 우선시되던 남편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남편의 성격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많이 불안했었어요. 항상 저에게 가족을 최우선시하겠다던 남편이었는데 현재 남편을 봤을 땐 저와 약속했던 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던 일을 내려치우면서까지 가정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닌 쉬는 날만큼은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었고 집에 가는 동안 남편 차에 올라탄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라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였어요. 저와 헤어지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길래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자 엄마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저와 남편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별일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먼저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이미 꺼져 있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많이 답답했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끝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시도했는데 꺼져 있던 핸드폰이 다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좀 늦을 것 같다고만 했지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어디서 뭘 하길래 핸드폰은 꺼놓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하기 난감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거 아니야? 나 몰래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서 방해될까봐 그랬던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출근하고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아,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날에 일이 좀 있었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여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더 많아질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도 아이들 육아에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둬서 아침에 풀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나갔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전에 다니던 로펌의 지인분들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졌고 술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까지 불러 집에 들어올 몸 상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잘 자고 있는 애들 깰까봐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거야. 너는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으면 대놓고 집에 안 들어왔겠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겠지.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잘 좀 해. 꼴이 이게 뭐냐?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애들 보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쉬고 있을 시간에 먼저 치우면 좋잖아. 당신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나 있어? 돈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아빠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라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치이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거였어.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육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잖아.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지. 핸드폰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샜는데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당신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예전에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나와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왜 지금은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건데?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 당신이 나한테 방금 했던 말들 전부 신뢰되지가 않아.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전에 다니던 로펌의 동료와 술 한잔했다고 했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봐. 확인해보게.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런 걸로 내가 너한테 확인까지 시켜줘야 돼? 쓸데없는 일을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녁상이나 좀 차려놔. 왜? 당신이 나한테 떳떳하면 확인 전화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심을 풀어줄 수 있으면 전화통화 연결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날에 같이 술을 마셨는지 확인 전화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남편의 행동이 저에겐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전날에 남편 차에 동승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남편을 감시해 주길 부탁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보게 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선 며칠 전에 차에 올랐던 여자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정체 모를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 증거물을 하나둘 모아놓기 시작했고 며칠 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전과 비슷하게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말이었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몇 장의 사진에는 남편과 내 연녀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나한테는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고 집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의 신뢰를 깨버린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쌓아왔던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알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때마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었니? 만약 안 바쁘면 잠깐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오늘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그동안 정신 없어서 제대로 된 축하 파티도 못했잖니. 그래서 이번에 합격 축하상 좀 차려주려고 음식 준비 중이었는데 혼자선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만들지 못할 것 같네. 우리 집과 먼 거리도 아니니까 와줄 수 있지? 시모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형 로펌에 취직에 합격했다고 좋아서는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 듯 보였어요. 어차피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니 음식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급한 듯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오라며 재촉하길래 시모와 남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니? 시간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음식까지 하라고 해서 기분 상했니? 어머님, 오늘 손님 오기로 한 거죠? 그럼 그이 말고 다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화 주셔서 오게 된 거잖아요. 내 아들 대형 로펌 합격해서 축하해주려고 손님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이가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예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그런 거지. 전에 다니던 로펌 회사와는 급이 다르잖아.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로펌인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바쁜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집에 애들만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할 시간에
서둘러 음식 준비부터 끝내도록 하자. 약속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어머님은 만약에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냥 이혼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으로 대답해 주지 마세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너는 눈 감아줘야지.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한눈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속풀이하려고 만나는 거지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한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 한 번 없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워도 눈 감아 달라는 거네요. 아이들과 제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그이가 지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 소송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처음엔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증거물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데 시모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모는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시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한 말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현관문에 서 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따님이 우리 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 음식 준비는 당연한 거죠. 어서 앉으세요. 빨리 음식들 좀 내와봐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 나는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저를 일부러 부른 것도 이유가 있던 거였죠.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아들과 이혼해주는 걸 원한다. 너는 우리 집안 태물이잖아. 애 보는 것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이는 게 낫지. 대형 로펌 딸이 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집안이야. 어머, 이분이 본 부인 되세요? 저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았는데 본 부인이었다니 몰라봤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 변호사님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 곁에는 제가 있을 거니? 그쪽은 그만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혼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위자료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그쪽 부모는 애 딸린 유부남을 건드렸다는 걸 알고는 있나? 대형 로펌 따님이 남자가 그렇게 없어. 저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같이 가려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섭섭지 않게 돈도 주겠다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겠어요? 쌍둥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어머님. 제가 요즘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 먹었거든요. 가정부인 줄 알았던 저희 여자는 그만 보내고 저희끼리 편하게 식사해요. 아, 그럴까요? 얘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 새며느리가 편안하게 밥 좀 먹고 싶다는데 내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면 내 아들이 알아서 이혼 처리해 줄 거고 위자료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랑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사건 열심히 맡아봤자 항상 제자리인데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내 야망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나를 그동안 무시하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발밑으로 기어가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저 자식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거야? 너 그 추악한 야망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의 힘을 빌려서 야망을 키우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 몰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은 2번 다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그래도 나랑 이혼하고 끝낼 거야? 이미 나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는 짐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대충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애들 부채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내쳐지는 게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없는 그쪽 집안을 탓해야지 어쩌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면서 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능력 있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큼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명심해요. 저는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내운녀에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달려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던 순간이었고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물기를 닦고 있던 내운녀가 소리치면서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시댁 식구는 얼음이 돼서는 저를 급하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내쳐졌고 너덜거리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가진 증거물이 효력이 없을까봐 불안했고 돈 많은 대형 로펌 대표 딸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거에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업체에서 온 전화였죠. 더 이상 남편의 뒤를 안 캐도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거라면서 내운녀와 남편이 나눈 대화의 장면이 담긴 파일 하나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그렇게 생각 없어?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걸 당신 본체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본대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도 그 사람이 본가에 있어서 많이 놀랐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나한테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손잡은 거 아니었어?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 나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대표님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땐 너는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 알 텐데 대형 로펌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래서 나도 너한테 원하는 걸 줬잖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너도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똑바로 해. 어차피 우리는 공범이 된 거라고. 결정적인 원인은 너한테 있지. 그러니까 누가 술 퍼먹고 뺑소니 치래. 지금 그 사람 산속 깊은 별장으로 옮겼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을 거야? 의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필 내 앞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내가 원소를 집어넣었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인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너희 집안 나한테 목숨줄 달려있다는 거 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증거물이 저에게 들어왔고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원녀였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배후엔 남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냈던 여자가 대형 로펌 대표 딸이라는 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닌 그 여자를 도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을 산속 깊은 별장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여자를 봤었던 그 건물은 부동산 건물이었고 남편과 여자의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뺑소니 사고로 두려워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변호사인 남편이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경악을 했고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펌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며 안내인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로펌 대표와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대표는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 딸과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표가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고용했던 사람에게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던 거였는데 대표는 본인 딸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한 뒤에 로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 딸은 사색이 돼선 저를 노려보더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았는지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대표 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대표의 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범행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지 처벌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현재 친정에 와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는 뒤늦게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태물이라고 했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2번 다시 그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 강하게 뿌리친 뒤 그 집안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미련하게 손을 잡았던 내혼이와 전 남편이 징역을 살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올바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